해가 뜨기 전 새벽 어스름이 갯마을을 감쌀 무렵이었소이다. 바닷바람이 몹시 거세어 염전의 하얀 소금 더미들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갯새들도 울음을 멈춘 채 몸을 움츠린 그런 날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로 초췌한 몰골의 총각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내의 이름은 천돌이라 하였는데 허허, 보기에 참으로 딱한 꼴이었소이다. 갓은 헤어지고 두루마기는 곳곳이 찢어져 속살이 드러났으며 집시는 바닥이 뚫려 발가락이 삐죽삐죽 내다보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나. 천돌이는 뱃속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허리를 굽히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나흘을 굶고 걸어온 길이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주 주저앉았지요. 마을로 들어선 천돌이는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구걸을 해보았습니다. 인자하신 어르신, 배고픈 사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만이라도 끼니를 떼어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갯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바닷물처럼 메마르고 차가웠소이다. 어떤 이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문틈으로 눈만 내밀며 혀를 찼지요. 거렁뱅이가 감히 이른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다니. 썩 물러가거라. 요놈.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갯가에 조개라도 캐어 먹어라. 냉정한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천돌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걸었는데 그 뒷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소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염전 언덕 위 기와집에서 한 부인이 갯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천돌리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 부인의 이름은 월선이라 하였는데 28의 나이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염전을 꾸려나가는 과부였습니다. 어라, 저 사내 참 딱하게 생겼구나. 월선 부인의 마음은 연못처럼 잔잔하고 깊었는데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더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온 터라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선 부인이 마당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천돌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내야. 천돌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언덕 위에서 손짓하는 부인의 모습이 마치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롭게 보였지요.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 말이다. 배가 고픈 게냐? 천돌리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나흘째 굶고 있어옵니다. 그러면 따라오너라. 밥 한 그릇은 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천돌리는 눈물이 핑 돌며 급히 절을 올렸지요. 아이고, 부인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허허, 절은 무슨. 어서 와라. 월선 부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돌이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소이다. 월선 부인의 집은 갯마을에서 제법 큰 편에 속했습니다. 기역자로 지어진 기와집에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뒤쪽으로는 넓은 염전이 펼쳐져 있었지요. 복녀야, 밥상 하나 더 차려다오. 예, 마님. 복녀라는 여종이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는데 이 계집애는 22의 나이로 눈이 크고 입이 달아 늘 제잘제잘 떠들어대는 성미였습니다. 천돌이를 보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수군거렸지요. 어머나, 거렁뱅이 주제의 얼굴은 반듯하네. 허허. 천돌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 부인이 차려준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갓김치와 젓갈이 놓여 있었는데 천돌이에게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어서 드셔라. 배가 고팠을 텐데. 감사합니다. 부인마님. 천돌이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이다. 나흘을 굶은 사람이라면 급히 밥을 퍼넣을 법한데 천돌이는 차근차근 젓가락질을 하며 예의를 지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상하다. 거렁뱅이 치고는 예의가 바르고
젓가락질도 단정하네. 어디서 배운 걸까? 밥을 다 먹고 난 천돌이는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이제 물러가겠사옵니다. 잠깐. 어디로 갈 생각이냐?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갈까 하옵니다. 월선 부인은 천돌리의 맑은 눈빛을 보며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갯마을에는 험한 사내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이 집 일을 좀 도와줄 마음은 없느냐? 천돌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래. 힘든 일이긴 하지만 밥은 굶지 않게 해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마. 아이고, 부인마님.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나이다. 천돌이는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월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복녀야, 사랑채 방 하나 치워서 머물 수 있게 해라. 예, 마님. 그런데 복녀가 슬쩍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오라버니 이름이 뭐예요? 천돌이라고 합니다. 천돌이. 이름 한번 희한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천돌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북쪽 고을에서 왔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졌... 그렇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복녀는 천돌이에게 윙크를 날렸는데 천돌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이렇게 해서 천돌이는 월선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부지런히 일했는데 힘은 약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꼼꼼했지요. 어느 날 월선 부인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천돌이가 다가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부인마님, 소금 출하량이 맞지 않는 것 같사옵니다. 여기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천돌이는 척척 계산을 해내며 실수를 찾아내었지요. 월선 부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글도 읽고 산수도 하고. 도대체 정체가 뭘까? 하지만 월선 부인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천돌이가 월선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가운 햇볕 아래 염전에서 소금을 긁어 모으고 있던 천돌이에게 복녀가 새참을 들고 왔지요. 오라버니, 새참이에요.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복녀의 모습은 어여뻤는데 일부러 치마를 살짝 걷어 올려 하얀 발목을 드러내 보이곤 했지요. 고맙습니다. 복녀 누이. 복녀는 그 옆에 살짝 앉더니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오라버니, 더우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복녀가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은근슬쩍 천돌리의 팔뚝에 손을 대었습니다. 천돌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요. 어머나, 오라버니 팔뚝이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호호. 복녀는 눈을 반짝이며 천돌이를 위아래로 훔쳐보았습니다. 복녀 누이.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을 말한 건데? 그런데 오라버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복녀가 몸을 더욱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는 정말 거렁뱅이에요? 손톱 보세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천돌이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복녀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예리했거든요. 그냥 깨끗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투도 너무 점잖으시고. 혹시 양반댁 자제분 아니에요? 복녀의 질문에 천돌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는 짝이 있어요? 혼인 말이에요. 나이가 몇이에요? 26입니다. 어머나, 저보다 4살이나 많으시네요. 그럼 진작 장가를 갔어야 할 나이인데. 복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킬킬거렸습니다. 혹시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신 건 아니에요? 천돌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사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기도 바쁜데. 그래요. 그럼 좋네요. 언젠가는 짝을 만나야 할 텐데, 그때는 저 같은 여자는 어떨까요? 복녀 누이. 그런 말씀은 천돌이가 말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월선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녀야, 뭐 하고 있느냐? 아, 마님. 새참 드리고 있었어요. 복녀는 급히 일어나 치마를 털었습니다. 새참 드렸으면 어서 와서 저녁 준비를 해라. 예, 마님. 복녀는 천돌이에게 윙크를 날리고는 총총 뛰어갔습니다. 천돌이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월선 부인이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복녀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아무것도. 월선 부인은 그런 천돌이를 보며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복녀가 천돌이와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며칠 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천돌이는 염전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갯골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궁금해서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월선 부인이 갯골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녁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지요. 마치 선녀가 옥황상제에 연못에서 목욕하는 듯한 광경이었소이다. 천돌이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목이 마르는 것 같았지요. 월선 부인은 물에서 나와 갯바위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에 천돌이는 숨이 막혔지요. 이 마음은 도대체 어찌할꼬? 내가 감히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천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천돌이가 풀숲에 굴러떨어지자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월선 부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누구야? 천돌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들켜버린 후였습니다. 천돌아, 너냐? 월선 부인도 당황하여 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너 얼마나 봤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천돌이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뒤돌아섰습니다. 월선 부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지요. 허허허, 이 바보 같은 사내야. 그렇게 당황할 것 없지 않니?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그만 가거라. 천돌이는 다른 박질 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월선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던 것입니다. 한편 월선 부인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돌이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그 사내. 참 순진하구나.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천돌이가 월선 부인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말을 타고 나타났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이윤빵이라 하였는데 마을의 이방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야위고 눈빛이 간사했지요. 월선 부인, 나와 보시오. 월선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웬일이시옵니까, 이방님? 허, 무슨 웬일이요. 당연한 일로 왔지요. 이윤방은 말에서 내려 월선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음흉한 기색이 어렸지요. 부인도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관아에 빚을 남기셨소. 빚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윤방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기 분명히 적혀있지 않소. 1000냥을 빌렸다고.
월선 부인은 그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남편의 필체가 아니었지요. 이상합니다. 남편이 이런 빚을 진 적이 없는데 뭔 소리요? 관아 문서를 의심하는 것.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1,500냥이요. 어서 갚으시오. 1,500냥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돈이 없다면 이 집과 염전을 관아에 넘기든지 아니면 나의 첩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빚을 탕감해드리지. 월선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손 치우시오. 그런 더러운 제안은 사양하겠소? 허허, 그럼 어쩔 수 없지? 열흘을 기다려 주겠소. 그때까지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하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이윤방은 말을 몰아 떠나갔지요. 월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복녀야. 어쩌면 좋으냐? 한편 기둥 뒤에 숨어있던 천돌이는 이 모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렸지요. 저 간사한 놈. 분명히 가짜 문서로 부인마님을 속이고 있구나. 그날 밤 월선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인마님. 천돌아, 밤늦은데 왜 잠들지 않았니? 부인마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았사옵니다. 낮에 이방이 한 말 들었습니다.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천돌이를 보았지요. 너도 들었구나.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 차용증, 가짜인 것 같사옵니다. 가짜라고. 네, 제가 글을 좀 읽을 줄 아는데 그 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날짜가 부인마님 남편께서 돌아가신 날 이후였습니다.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 네,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위험하지 않겠니? 괜찮습니다. 저도 이 집 식구인데 부인마님을 도와야지요. 천돌이의 말에 월선 부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천돌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천돌이는 관아로 향했지만 현사또는 천돌이의 말을 듣지 않고 윽박질렀습니다. 천돌이는 사또 역시 이윤방과 한패임을 깨닫고 다른 계획을 세웠지요. 이윤방의 집에 증거가 있을 것이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시각이었습니다. 천돌이는 검은 옷을 입고 이윤방의 집으로 몰래 향했지요. 천돌이는 담장을 타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사랑채로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살펴보니 촛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지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방 한쪽에 큰 뒤주와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돌이는 서한 위의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한 서랍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선 부인 남편의 진짜 서명과 가짜 서명을 연습한 종이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누구냐? 이윤방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천돌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요. 감히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느냐? 이윤방이 칼을 뽑아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천돌이는 급히 몸을 피했지만 좁은 방 안에서 제대로 피할 수가 없었지요.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는 과정에서 촛불이 넘어져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놈아, 어디 가느냐? 천돌이는 어둠을 틈타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윤방이 뒤쫓아왔지만 천돌이는 담장을 타고 넘어가 도망쳤지요. 겨우 월선 부인의 집에 도착한 천돌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마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돌이는 월선 부인에게 찾아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이것이면 가짜 문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 내일 이것을 가지고 관아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천돌이가 관아에 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돌이가 증거를 들고 관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윤빵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사또 나리. 저놈이 저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윤빵이 천돌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이놈이 어사 행세를 하며 무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은 증거를 보시면 천돌이가 품에서 증거 종이를 꺼내려 하자 사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 어사 행세를 하며 관을 속이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한 죄는 차명에 해당한다. 현사또 나리, 입 다물어라. 당장 이놈을 잡아들여라.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천돌이를 묶었습니다. 천돌이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내일 아침 사형을 집행하라. 천돌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부인 마님께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한편 월선 부인은 천돌이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현사또 나리. 저희 집머슴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 말이냐. 어사 행세를 하고 도둑질을 해서 내일 죽일 예정이다.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사또 나리.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 된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처형일이 밝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형장이 차려졌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천돌이는 손발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월선 부인과 복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마님, 어떡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군.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천돌이란 놈. 어사 행세를 하고 관을 속인 죄와 남의 집에 침입한 죄로 참수하노라.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잠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기마대가 보였지요. 기마대가 가까이 오자 맨 앞에 기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또 출두여. 이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현 사또와 이윤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역졸들이 말에서 내려 형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사 또 나리. 어디 계시옵니까? 그 순간 묶여있던 천돌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천돌이에게 쏠렸습니다. 천돌이는 품에서 번쩍이는 것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사 마패였지요. 나는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 천도령이다. 사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천도령은 역졸들이 풀어준 밧줄을 털어내며 위엄있게 말했습니다. 강포수, 이윤빵.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 사또와 이윤빵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착취한 죄. 그리고 어사를 해치려 한 죄까지. 당장 저놈들을 잡아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이윤빵을 포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환호를 터뜨렸지요. 우와. 진짜 어사님이셨구나. 그럼 그렇지. 처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 월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마님. 사건이 정리된 후 천도령은 월선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월선 부인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부인 마님.
월선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리고 있었지요. 당신이 정말 어사님이셨군요. 네, 미안합니다. 그동안 속여서. 천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해가 뜨기 전 새벽 어스름이 갯마을을 감쌀 무렵이었소이다. 바닷바람이 몹시 거세어 염전의 하얀 소금 더미들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갯새들도 울음을 멈춘 채 몸을 움츠린 그런 날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로 초췌한 몰골의 총각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내의 이름은 천돌이라 하였는데 허허, 보기에 참으로 딱한 꼴이었소이다. 갓은 헤어지고 두루마기는 곳곳이 찢어져 속살이 드러났으며 집시는 바닥이 뚫려 발가락이 삐죽삐죽 내다보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나. 천돌이는 뱃속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허리를 굽히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나흘을 굶고 걸어온 길이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주 주저앉았지요. 마을로 들어선 천돌이는 이 집저 집문을 두드리며 구걸을 해보았습니다. 인자하신 어르신, 배고픈 사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만이라도 끼니를 떼어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갯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바닷물처럼 메마르고 차가웠소이다. 어떤 이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문틈으로 눈만 내밀며 혀를 찼지요. 거렁뱅이가 감히 이른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다니. 썩 물러가거라. 요놈.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갯가에 조개라도 캐어 먹어라. 냉정한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천돌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걸었는데 그 뒷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소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염전 언덕 위 기와집에서 한 부인이 갯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천돌리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 부인의 이름은 월선이라 하였는데 28의 나이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염전을 꾸려나가는 과부였습니다. 어라, 저 사내 참 딱하게 생겼구나. 월선 부인의 마음은 연못처럼 잔잔하고 깊었는데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더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온 터라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선 부인이 마당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천돌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내야. 천돌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언덕 위에서 손짓하는 부인의 모습이 마치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롭게 보였지요. 예,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 말이다. 배가 고픈 게냐? 천돌리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나흘째 굶고 있어옵니다. 그러면 따라오너라. 밥 한 그릇은 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천돌리는 눈물이 핑 돌며 급히 절을 올렸지요. 아이고, 부인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허허, 절은 무슨. 어서 와라. 월선 부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돌이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소이다. 월선 부인의 집은 갯마을에서 제법 큰 편에 속했습니다. 기역자로 지어진 기와집에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뒤쪽으로는 넓은 염전이 펼쳐져 있었지요. 공녀야, 밥상 하나 더 차려다오. 예, 마님. 복녀라는 여종이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는데 이 계집애는 22의 나이로 눈이 크고 입이 달아 늘 제잘제잘 떠들어대는 성미였습니다. 천돌이를 보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수군거렸지요. 어머나, 거렁뱅이 주제의 얼굴은 반듯하네. 허허. 천돌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 부인이 차려준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갓김치와 젓갈이 놓여 있었는데 천돌이에게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어서 드셔라. 배가 고팠을 텐데. 감사합니다. 부인마님.
천돌이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이다. 나흘을 굶은 사람이라면 급히 밥을 퍼넣을 법한데 천돌이는 차근차근 젓가락질을 하며 예의를 지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상하다. 거렁뱅이 치고는 예의가 바르고 젓가락질도 단정하네. 어디서 배운 걸까? 밥을 다 먹고 난 천돌이는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이제 물러가겠사옵니다. 잠깐. 어디로 갈 생각이냐?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갈까 하옵니다. 월선 부인은 천돌리의 맑은 눈빛을 보며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갯마을에는 험한 사내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이 집 일을 좀 도와줄 마음은 없느냐? 천돌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래. 힘든 일이긴 하지만 밥은 굶지 않게 해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마. 아이고, 부인마님.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나이다. 천돌이는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월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복녀야, 사랑채 방 하나 치워서 머물 수 있게 해라. 예, 마님. 그런데 복녀가 슬쩍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오라버니 이름이 뭐예요? 천돌이라고 합니다. 천돌이. 이름 한번 희한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천돌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북쪽 고을에서 왔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졌... 그렇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복녀는 천돌이에게 윙크를 날렸는데 천돌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이렇게 해서 천돌이는 월선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부지런히 일했는데 힘은 약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꼼꼼했지요. 어느 날 월선 부인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천돌이가 다가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부인마님, 소금 출하량이 맞지 않는 것 같사옵니다. 여기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천돌이는 척척 계산을 해내며 실수를 찾아내었지요. 월선 부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글도 읽고 산수도 하고. 도대체 정체가 뭘까? 하지만 월선 부인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천돌이가 월선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가운 햇볕 아래 염전에서 소금을 긁어 모으고 있던 천돌이에게 복녀가 새참을 들고 왔지요. 오라버니, 새참이에요.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복녀의 모습은 어여뻤는데 일부러 치마를 살짝 걷어 올려 하얀 발목을 드러내 보이곤 했지요. 고맙습니다. 복녀 누이. 복녀는 그 옆에 살짝 앉더니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오라버니, 더우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복녀가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은근슬쩍 천돌리의 팔뚝에 손을 대었습니다. 천돌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요. 어머나, 오라버니 팔뚝이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호호. 복녀는 눈을 반짝이며 천돌이를 위아래로 훔쳐보았습니다. 복녀 누이.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을 말한 건데. 그런데 오라버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복녀가 몸을 더욱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는 정말 거렁뱅이에요? 손톱 보세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천돌이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복녀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예리했거든요. 그냥 깨끗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투도 너무 점잖으시고. 혹시 양반댁 자제분 아니에요? 복녀의 질문에 천돌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는 짝이 있어요? 혼인 말이에요.
나이가 몇이에요? 26입니다. 어머나, 저보다 4살이나 많으시네요. 그럼 진작 장가를 갔어야 할 나이인데, 복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킬킬거렸습니다. 혹시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신 건 아니에요? 천돌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사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기도 바쁜데. 그래요. 그럼 좋네요. 언젠가는 짝을 만나야 할 텐데, 그때는 저 같은 여자는 어떨까요? 복녀 누이. 그런 말씀은 천돌이가 말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월선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녀야, 뭐 하고 있느냐? 아, 마님. 새참 드리고 있었어요. 복녀는 급히 일어나 치마를 털었습니다. 새참 드렸으면 어서 와서 저녁 준비를 해라. 예, 마님. 복녀는 천돌이에게 윙크를 날리고는 총총 뛰어갔습니다. 천돌이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월선 부인이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복녀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아무것도. 월선 부인은 그런 천돌이를 보며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복녀가 천돌이와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며칠 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천돌이는 염전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갯골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궁금해서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월선 부인이 갯골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녁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지요. 마치 선녀가 옥황상제에 연못에서 목욕하는 듯한 광경이었소이다. 천돌이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목이 마르는 것 같았지요. 월선 부인은 물에서 나와 갯바위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에 천돌이는 숨이 막혔지요. 이 마음은 도대체 어찌할꼬? 내가 감히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천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천돌이가 풀숲에 굴러떨어지자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월선 부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누구야? 천돌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들켜버린 후였습니다. 천돌아, 너냐? 월선 부인도 당황하여 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너 얼마나 봤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천돌이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뒤돌아섰습니다. 월선 부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지요. 허허허, 이 바보 같은 사내야. 그렇게 당황할 것 없지 않니?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그만 가거라. 천돌이는 다른 박질 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월선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던 것입니다. 한편 월선 부인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돌이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그 사내 참 순진하구나.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천돌이가 월선 부인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말을 타고 나타났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이윤빵이라 하였는데 마을의 이방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야위고 눈빛이 간사했지요. 월선 부인, 나와 보시오. 월선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웬일이시옵니까, 이방님? 허, 무슨 웬일이요. 당연한 일로 왔지요. 이윤방은 말에서 내려 월선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음흉한 기색이 어렸지요. 부인도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관아에 빚을 남기셨소. 빚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윤방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지 않소. 천냥을 빌렸다고. 월선 부인은 그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남편의 필체가 아니었지요. 이상합니다. 남편이 이런 빚을 진 적이 없는데 뭔 소리요? 관아 문서를 의심하는 것.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1,500냥이요. 어서 갚으시오. 1,500냥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돈이 없다면 이 집과 염전을 관아에 넘기든지 아니면 나의 첩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빚을 탕감해드리지. 월선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손 치우시오. 그런 더러운 제안은 사양하겠소? 허허, 그럼 어쩔 수 없지? 열흘을 기다려 주겠소. 그때까지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하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이윤방은 말을 몰아 떠나갔지요. 월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복녀야, 어쩌면 좋으냐? 한편 기둥 뒤에 숨어있던 천돌이는 이 모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렸지요. 저 간사한 놈. 분명히 가짜 문서로 부인마님을 속이고 있구나. 그날 밤 월선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인마님. 천돌아, 밤늦은데 왜 잠들지 않았니? 부인마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았사옵니다. 낮에 이방이 한 말 들었습니다.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천돌이를 보았지요. 너도 들었구나.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 차용증, 가짜인 것 같사옵니다. 가짜라고. 네, 제가 글을 좀 읽을 줄 아는데 그 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날짜가 부인마님 남편께서 돌아가신 날 이후였습니다.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 네,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위험하지 않겠니? 괜찮습니다. 저도 이 집 식구인데 부인마님을 도와야지요. 천돌이의 말에 월선 부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천돌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천돌이는 관아로 향했지만 현사또는 천돌이의 말을 듣지 않고 윽박질렀습니다. 천돌이는 사또 역시 이윤방과 한패임을 깨닫고 다른 계획을 세웠지요. 이윤방의 집에 증거가 있을 것이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시각이었습니다. 천돌이는 검은 옷을 입고 이윤방의 집으로 몰래 향했지요. 천돌이는 담장을 타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사랑채로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살펴보니 촛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지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방 한쪽에 큰 뒤주와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돌이는 서한 위의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한 서랍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선 부인 남편의 진짜 서명과 가짜 서명을 연습한 종이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누구냐? 이윤방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천돌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요. 감히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느냐? 이윤방이 칼을 뽑아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천돌이는 급히 몸을 피했지만
좁은 방 안에서 제대로 피할 수가 없었지요.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는 과정에서 촛불이 넘어져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놈아, 어디 가느냐? 천돌이는 어둠을 틈타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윤빵이 뒤쫓아왔지만 천돌이는 담장을 타고 넘어가 도망쳤지요. 겨우 월선 부인의 집에 도착한 천돌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부인마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돌이는 월선 부인에게 찾아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이것이면 가짜 문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 내일 이것을 가지고 관아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천돌이가 관아에 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돌이가 증거를 들고 관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윤빵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사또 나리. 저놈이 저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윤빵이 천돌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이놈이 어사 행세를 하며 무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은 증거를 보시면 천돌이가 품에서 증거 종이를 꺼내려 하자 사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 어사 행세를 하며 관을 속이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한 죄는 차명에 해당한다. 현사또 나리. 입 다물어라. 당장 이놈을 잡아들여라.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천돌이를 묶었습니다. 천돌이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내일 아침 사형을 집행하라. 천돌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부인마님께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한편 월선 부인은 천돌이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현사또 나리. 저희 집머슴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 말이냐. 어사 행세를 하고 도둑질을 해서 내일 죽일 예정이다.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사또 나리.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 된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처형일이 밝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형장이 차려졌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천돌이는 손발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월선 부인과 복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마님, 어떡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군.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천돌이란 놈. 어사 행세를 하고 관을 속인 죄와 남의 집에 침입한 죄로 참수하노라.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잠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기마대가 보였지요. 기마대가 가까이 오자 맨 앞에 기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서 또 출두여. 이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현 사또와 이윤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역졸들이 말에서 내려 형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사또 나리. 어디 계시옵니까? 그 순간 묶여있던 천돌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천돌이에게 쏠렸습니다. 천돌이는 품에서 번쩍이는 것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사 마패였지요. 나는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 천도령이다. 사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천도령은 역졸들이 풀어준 밧줄을 털어내며 위엄있게 말했습니다. 강포수, 이윤빵.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 사또와 이윤빵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착취한 죄. 그리고 어사를 해치려 한 죄까지. 당장 저놈들을 잡아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이윤빵을 포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환호를 터뜨렸지요. 우와!
진짜 어사님이셨구나. 그럼 그렇지. 처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 월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마님. 사건이 정리된 후 천도령은 월선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월선 부인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부인마님, 월선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리고 있었지요. 당신이 정말 어사님이셨군요. 네, 미안합니다. 그동안 속여서. 천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해가 뜨기 전 새벽 어스름이 갯마을을 감쌀 무렵이었소이다. 바닷바람이 몹시 거세어 염전의 하얀 소금 더미들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갯새들도 울음을 멈춘 채 몸을 움츠린 그런 날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로 초췌한 몰골의 총각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내의 이름은 천돌이라 하였는데 허허, 보기에 참으로 딱한 꼴이었소이다. 갓은 헤어지고 두루마기는 곳곳이 찢어져 속살이 드러났으며 집시는 바닥이 뚫려 발가락이 삐죽삐죽 내다보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나. 천돌이는 뱃속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허리를 굽히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나흘을 굶고 걸어온 길이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주 주저앉았지요. 마을로 들어선 천돌이는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구걸을 해보았습니다. 인자하신 어르신, 배고픈 사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만이라도 끼니를 떼어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갯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바닷물처럼 메마르고 차가웠소이다. 어떤 이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문틈으로 눈만 내밀며 혀를 찼지요. 거렁뱅이가 감히 이른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다니. 썩 물러가거라. 요놈.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갯가에 조개라도 캐어 먹어라. 냉정한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천돌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걸었는데 그 뒷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소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염전 언덕 위 기와집에서 한 부인이 갯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천돌리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 부인의 이름은 월선이라 하였는데 28의 나이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염전을 꾸려나가는 과부였습니다. 어라, 저 사내 참 딱하게 생겼구나. 월선 부인의 마음은 연못처럼 잔잔하고 깊었는데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더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온 터라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선 부인이 마당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천돌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내야. 천돌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언덕 위에서 손짓하는 부인의 모습이 마치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롭게 보였지요.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 말이다. 배가 고픈 게냐? 천돌리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나흘째 굶고 있어옵니다. 그러면 따라오너라. 밥 한 그릇은 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천돌리는 눈물이 핑 돌며 급히 절을 올렸지요. 아이고, 부인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허허, 절은 무슨. 어서 와라. 월선 부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돌이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소이다. 월선 부인의 집은 갯마을에서 제법 큰 편에 속했습니다. 기역자로 지어진 기와집에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뒤쪽으로는 넓은 염전이 펼쳐져 있었지요. 복녀야, 밥상 하나 더 차려다오. 예, 마님. 복녀라는 여종이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는데 이 계집애는 22의 나이로 눈이 크고 입이 달아 늘 제잘제잘 떠들어대는 성미였습니다. 천돌이를 보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수군거렸지요. 어머나,
거렁뱅이 주제의 얼굴은 반듯하네. 허허. 천돌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 부인이 차려준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갓김치와 젓갈이 놓여 있었는데 천돌이에게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어서 드셔라. 배가 고팠을 텐데. 감사합니다. 부인마님. 천돌이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이다. 나흘을 굶은 사람이라면 급히 밥을 퍼넣을 법한데 천돌이는 차근차근 젓가락질을 하며 예의를 지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상하다. 거렁뱅이 치고는 예의가 바르고 젓가락질도 단정하네. 어디서 배운 걸까? 밥을 다 먹고 난 천돌이는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이제 물러가겠사옵니다. 잠깐. 어디로 갈 생각이냐?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갈까 하옵니다. 월선 부인은 천돌리의 맑은 눈빛을 보며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갯마을에는 험한 사내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이 집 일을 좀 도와줄 마음은 없느냐? 천돌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래. 힘든 일이긴 하지만 밥은 굶지 않게 해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마. 아이고, 부인마님.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나이다. 천돌이는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월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복녀야, 사랑채 방 하나 치워서 머물 수 있게 해라. 예, 마님. 그런데 복녀가 슬쩍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오라버니 이름이 뭐예요? 천돌이라고 합니다. 천돌이. 이름 한번 희한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천돌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북쪽 고을에서 왔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졌... 그렇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복녀는 천돌이에게 윙크를 날렸는데 천돌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이렇게 해서 천돌이는 월선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부지런히 일했는데 힘은 약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꼼꼼했지요. 어느 날 월선 부인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천돌이가 다가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부인마님, 소금 출하량이 맞지 않는 것 같사옵니다. 여기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천돌이는 척척 계산을 해내며 실수를 찾아내었지요. 월선 부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글도 읽고 산수도 하고. 도대체 정체가 뭘까? 하지만 월선 부인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천돌이가 월선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가운 햇볕 아래 염전에서 소금을 긁어 모으고 있던 천돌이에게 복녀가 새참을 들고 왔지요. 오라버니, 새참이에요. 하얀 치마저고리를 입은 복녀의 모습은 어여뻤는데 일부러 치마를 살짝 걷어 올려 하얀 발목을 드러내 보이곤 했지요. 고맙습니다. 복녀 누이. 복녀는 그 옆에 살짝 앉더니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오라버니, 더우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복녀가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은근슬쩍 천돌리의 팔뚝에 손을 대었습니다. 천돌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요. 어머나, 오라버니 팔뚝이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호호. 복녀는 눈을 반짝이며 천돌이를 위아래로 훔쳐보았습니다. 복녀 누이.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을 말한 건데. 그런데 오라버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복녀가 몸을 더욱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오라버니는 정말 거렁뱅이에요? 손톱 보세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천돌이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복녀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예리했거든요.